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파도는 공모가 위까지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고가 기준 그래도 공모가 근처까지 올리면서 생각보다는 잘 버텨준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뭐 이걸 보고 유통 물량이 아주 큰 것들도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넥스트의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는 정리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넥스틸은 글로벌 관관 업체였어요. 원유를 채취할 때 쓰이는 유정관, 원유를 수송할 때 쓰이는 송유관, 이 두 개가 주요 제품이었고 미국이 가장 주된 수출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수출 기업이었고요. 최근 몇 개년 동안의 실적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보였는데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미국 시장의 쇼티지 영향이 있었다. 그로 인해 관관 가격이 급등하면서 넥스틸의 실적도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정관의 미국 내수 평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 고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앞으로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판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처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공모 구조에서는 구조 매출의 비중이 48% 정도나 됐는데 매출의 주체가 재무적 투자자라서 뭐 좋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매출 비중도 너무 높았어요. 근데 그나마 구조 매출 덕분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0%대를 기록할 수가 있었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4.81%로 높지 않다는 게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공모가 하단 기준 약 788억 원 정도 규모라서 하단에 확정이 된다고 해도 가볍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좀 무겁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실적 피크아웃을 고려한다면 공모가 밴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고 구주 매출까지 존재하면서 지금 규모 메리트가 딱히 없기 때문에 저는 하단에 확정이 된다고 해도 좀 망설여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235.56대 1, 70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빅텐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 같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바로 전에 빅텐츠와 비교해서 보시면 참여 건수가 넥스틸은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경쟁률이 좀 낮았던 파두나 파로스 아이바이오, 얘들보다도 참여한 기관의 수가 한참 적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참여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요. 밴드 하단이나 하단 미만을 써낸 비율이 62.15%로 매우 높았어요. 특히나 하단 미만의 비율이 35.86%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도 왜 공모가를 하단으로 그냥 확정을 했냐? 하단보다 추가 할인이 왜 없느냐? 또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상단인 12,500원을 써낸 비율이 55.63%로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호불호도 조금 확실히 갈렸다는 건데 상단을 써내면서까지 받고자 했던 기관들은 상단에 많이씩 조금 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주관사나 회사 측이 조금 배짱을 부려서 그냥 하단으로 밀어붙인 것 같아요. 11,500원의 공모가를 확정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겠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0.43%, 수량 기준 0.6%를 기록합니다. 진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참여한 기관 중에서 딱 3개 기관만이 1개월 확약에 참여를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 결과는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공모 개요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1,5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805억 원, 시가총액은 약 2,990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나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네요. 그리고 상장은 8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자,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주 매출 47.86%가 존재하죠. 아주아이비 투자와 원익 투자 파트너스, 재무적 투자자들이 그 주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나 배정을 했는데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4,700만 원 정도로 꽤 높기 때문에
이런 수요 예측 결과라면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나 일반 청약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지는 않는지 1일차 마감 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구주 매출 덕분에 그래도 26.35%, 20%대로 낮출 수가 있었어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4.81%로 높지가 않죠. 재무적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엑시트를 하니까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도 구주 매출의 주체와 동일합니다. 넥스틸 홀딩스예요. 구주 매출을 통해서 팔고도 남은 물량의 일부는 보호 예수가 안 걸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이 약 788억 원 규모로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도 접근을 하는 게 맞겠어요, 우선은. 그리고 넥스틸 홀딩스의 투자 단가는 3,125원이거든요. 공모가 11,500원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 3배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또 엑시트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서 쭉 보시면 경쟁률이 매우 낮고 참여 건수도 낮고요. 건수 기준 밴드 하단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확약 비율도 너무 낮은 데다가 유통 가능 금액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조건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패스인데 그래도 뭐 공모가가 하단에 확정이 됐으니까 혹시나 수익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수요 예측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모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사이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들도 보수적으로 접근한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작년에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타났던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쇼티지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유럽 등 국가의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잖아요. 이에 대응을 하고자 미국이 원유 증산을 위한 시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필요한 유정관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체들이 많이 폐쇄하기도 했고 또 쿼터제를 통해서 각국으로부터 관광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광의 수요는 크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라 관광 가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미국 내에서. 저 보시면 넥스틸의 주요 제품 수출 평균 가격이요. 2020년 톤당 95만 원이었는데 21년에는 130만 원으로 그리고 22년에는 250만 원까지 21년 대비해서 또 거의 2배 상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반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추이는 제품 가격에 대비해서는 아주 큰 변화가 없었다. 포스코 같은 국내 철강사로부터 조달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나 변경폭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판매 단가는 아주 높아지는데 원재료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 매출과 함께 특히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 선이 유정관의 미국 내수 평균 가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22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티지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수급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원유 채취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했고 폐쇄했던 관광업체들이 정상화되기도 했고 네. 좀 그렇다면 유정관이 어쨌든 소모품이니까 판매량은 어느 정도가 쭉 유지가 된다고 해도 판매 단가가 떨어질 테니까 이전만큼의 수익성을 달성하는 건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는 게 업계의 대부분의 전망인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23년에 소폭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올해 1분기가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은 후퇴를 예상하고 있기는 해요. 22년 순이익과 23년 순이익 보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23년은 22년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판매량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어도 그전만큼의 수익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유진투자증권의 23년 예상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유사기업은 세아제강, 휴스틸 동일하게 활용을 했고요.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약 9,914번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11,500원을 하회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그래야 투자하는 맛이 생기는 건데 이렇다고 하면 매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세아제강이나 휴스틸보다 실적이 조금 좋다면 이들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받는 게 정당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22년 실적 기준 넥스틸의 매출 규모나 순이익 규모가 셋 중에서 가장 낮았어요. 23년 1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규모가 나쁘지 않지만 그래서 딱히 이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는 근거는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패스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오늘 파도가 잘 버텨주긴 했으나 경쟁률이 높고 확약도 높았던 CG트로닉스나 ALT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넥스틸의 사이즈도 딱히 단타 세력이 좋아할 만한 조건은 아니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넥스틸의 다행이라고 보는 부분은 기존 주주 비율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낮다는 거. 근데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이 높은 건 마찬가지기는 하고요. 이들이 뭔가 작업을 통해서 상장일에 공모가보다 올려놓고 위에서 팔려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불도 4일이나 걸리고 땡기는 부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려고 합니다. 균등만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균등 물량이 87만 5천 주이기 때문에 균등만 참여를 해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5만 건 정도 참여해서 균등을 17주 정도를 챙길 수 있다고 하면 상장일에 10에서 20% 정도만 수익 구간이 나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손실 리스크까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 8만 5천 주로 널널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입니다. 증거금 17만 2,500원 필요하겠네요. 네, 이번 청약도 의견이 조금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은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빅토리 콘텐츠의 실시간 경쟁률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